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 22년 6월에 서울시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경향을 빼놓고 나머지 횟수는 계속 쉽게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쉽게 합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한 요약집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23년, 24년부터는 그 전까지는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23년, 24년부터는 채용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합격이라는 거기에 목표에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계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서 중심의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5년도 대비 채용 인원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추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공부를 하는 우리로서는 채용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먼저 간호관리학 시험 출제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공개 여부는 18년 이후부터는 문제를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답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여부는 그때그때 해마다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추가 채용으로 인한 지방시험은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서울과 지방을 살펴보면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서울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지방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20문제를 문제를 풀어보는데 17, 18문제 정도는 거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2개, 3개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이거나 아니면 바뀐 의료법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의료법은 특히 지방 문제에서도 더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형태를 보면 옳은 것은 찾는 것보다 옳지 않는 것은 선택하는 문제 형태로 많이 바뀌어 있어서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틀린 답으로 향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 목차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간호관리 과정이다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한다 그러면 자,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출제가 많이 될까요? 물론 각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있게 하지만 최근에는 기획,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통제에 관한 부분들이 더 출제 경향이 다른 챕터에 비해서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가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기본서 중심으로 꼼꼼히 공부를 진행할 거입니다. 자, 학원에서 정해진 과정대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함께 하다 보면 정리되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25년 대비 기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의는 이제 24년이죠. 25년 대비를 강의를 하는데, 자, 최근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최근 책들이 거의 24년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책까지 저희가 점검을 다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학원 유인물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생각입니다. 자, 저랑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서에 있는 개념을 꼼꼼히 메모리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자, 강의는 1주에 3시간 30분씩 총 12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강의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강의 유인물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에 받으신 거는 요약, 간단한 그 책의
책에 넣기는 너무나 좀 페이지가 많아지니까 좀 그렇고 그림이나 표로 되어 있으면 바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 유인물로 드릴 거니까 그걸 받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OX 문제나 가로 문제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문제를 드릴 겁니다. 이 문제를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실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바로 유인물을 받으셨을 거고요. 자,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강의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수업 전에 다운받으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자, 실강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분은 쉬는 시간대에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질문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를 들어오시면 진심은 통한다라는 학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통 카페에 오셔서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질문을 올리실 때 혹시 동일한 질문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문제 전체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답까지 하나만 올리시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질문은 간호관리는 문제에 따라서 그 답이 상황에 따라 옳은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틀린 문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문제 전체를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타 출판사 문제라든가 다른 학원 문제를 올리시면서 저에게 그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출판사나 해당 학원에 문의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호관리 이외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 그래서 최근에는 기획부터 기획 파트,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통제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보시면 되고요. 간호단위 관리는 사실은 국가고시 문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요. 감염관리가 제법 출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 의무와 책임은 그 사례들을 문제를 주면서 그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간호정보위에서는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간호정보위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최근에 갑자기 한 문제가 출제가 툭 됐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유인물로 드렸던 내용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답을 찾으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몇 페이지일까요? 11페이지 봐보세요. 간호관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간호와 관리의 개념, 간호관리의 특성, 관리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전에는 여기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 빈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 되는데, 자, 12페이지 먼저 보시면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의 정의를 보면, 자,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맥락이 뭐가 있죠? 공통으로 들어간 문장.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뒤에 문장, 조직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준다. 조직을 이끌고 지시한다. 개인과 조직이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일한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특히 5번이요, 별표. 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재정적, 정보적 자원들. 그러면 이거는 목적하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한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자원을 이용해서 기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이 문장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별표 많이 해라 아니면은 머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머스트는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출제 기출을 했던 연도수들이 막 나온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꼭 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해라, 별표 해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5번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8번이죠.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인 건데, 과정이며 사람을 효율적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 유지하는 것이 관리다. 이 정의를 기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를 O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정은 4P, 구성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3페이지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 행정의 구성요소가 있게 됩니다. 4P를 설명하고 있죠. 사람, 목적, 장소, 과정. 이거를 4P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사람, 그 다음에 물자, 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물자, 기계, 자금, 시장. 그래서 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P와 OM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특성은 별표하세요. 관리는 한다 그러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리와 행정이든, 자, 관리를 하든 행정을 하든 조직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연결하면 4P에 place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왜요? 관리는 그 조직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적 요소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틀린 문학으로 물적 요소를 중시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리에서도 정의에서도 목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purpo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 목표 지향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목표 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자원의 기술적 활용을 요구하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P의 프로세스랑 연결을 하는데요. 우리가 간호관련 과정이다라고 하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거를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기능이라 기획 파트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목차 앞 페이지를 가서 교과서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목표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이게 기능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부는 여기서 이제 다 들어가서 할 거예요. 목표관리,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재무관리, 시간관리 이게 기능이에요. 그러면 조직에서 기능은 무엇일까요? 조직화, 조직 문화, 조직 구조 유형,
직무관리, 간호전달 체계,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쓰지는 않을게요. 목차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는 확보관리, 개방관리, 유지관리가 들어가게 되고, 지휘는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주장행동, 갈등관리, 임파워먼트 이런 게 들어가고, 통제는 의료의 질관리, 의료기관 인증제도, 환자 안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차 안에 있는 서브 주제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관리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자원을 아까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배하고 이용하는 기능들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여기에서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이제 구성 요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먼저 행정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행정은 여러분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공행정은 주로 나라에서 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공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행정은, 자, 얘는 공공기관이니까 정부기관이죠. 그럼 사행정은 비정부기관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나을 건데,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가로 4번에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되는데,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행정과 사행정, 그래서 외우기 쉽게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 행정은 공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를 사행정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공통점은 보세요. 관리든 행정이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관리의 정의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관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관료제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료제라고 하면은 뭐냐면 관료제를 또 관리 이론에서 배울 텐데요. 관료제 이꼴 계층제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층, 우리 조직구규포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표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든 행정이든 이런 이거를 하나하나 계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관리든 행정이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관리든 행정이든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제 서울에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가장 쉽게는 왼쪽에 굵은 형태의 글씨의 것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목표, 권력성, 독점성과 능률성, 법령에 의한 제약, 평등성, 이렇게 간략하게 답을 선택해가지고 했던 문제가 있었고요. 최근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관리는 뭐뭐뭐이고 행정은 뭐뭐뭐이다. 그래서 지금 표에 있는 것들이 길게 풀어져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해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관리를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행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야 되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고 불분명하고 복잡하게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국민들의 교육적인 레벨, 경제적인 레벨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추구,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지만
관리는 분명하고 단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이라고 그랬죠, 관리가. 그러면 병원의 목표는 무엇일까? 혹시 선생님, 병원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질 높은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딱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단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공공기관, 정부주도 기관에서 하는 거는 강제성 정치 권력을 내포하고 있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강제적인 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바뀌면 바뀌게 되죠. 상대적으로 관리는 정치 권력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독점성 이꼴 독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성이 떨어져요. 여러분, 한국전력공사 또 있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경쟁하지 않죠. 도시가스공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관리, 병원은 굉장히 많죠. 대형 병원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 생존을 하려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성을 도모해서 능률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법의 영향은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병원, 관리는 법의 제약은 좀 적게 받게 되고, 행정은 법 앞에 평등한 개념이다. 고도의 합법성을 요구한다. 왜요? 모든 국민에게 그거를 지키게 하려면 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법해야 되고 모든 국민에게 해야 되니까 평등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관리는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병원은 평등성이 덜 강조될까요? 여러분들 그 병원의 꼭대기, 아파트로 보면 펜트하우스고 병원으로 보면 VIP 병동들 있죠. 거기 가면 어때요? 병실료만 하루에 병실 사용료만 100만 원이 넘어갈걸요? 그런데 가면 어때요? 서비스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원에게 돈을 많이 낸 환자들에게는 질 좋은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조금 평등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관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은 모든 국민으로 다 해야 되니까 평등하게 해야 되고 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다음에 관리 과정과 관리 기능인데요. 자, 관리 과정의 구분에서 페이올의 관리 이론의 행정관리론이 또 뒤에 나올 건데, 페이올이 관리 기능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5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러면 우리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인데 페이올은 인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휘,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페이올은 굉장히 고전적 시대의 관리 학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인적 자원을 챙기는 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생각하지 않아서 없었어요. 그렇다가 점차 시대가 현대적으로 오르면서 사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규릭은 포스트 CORB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인사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획조직 인사, 그 다음에 보시면 지휘까지 기획조직 인사 지휘까지 들어가고 뒤쪽에 조정보고 예산, 거기를 줄을 쳐보세요. 이 내용을 들어가면서 5단계에서 7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거는 메리노토미, 마르티스 휴스턴인데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 현재는 2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길리스라는 관리학자가 또 제법 많이 나올 건데요. 앞에 데이터 콜렉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과 기획,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관리 과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 과정에 자, 기획 조직 인적 자원 관리 지휘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들이 이제 문제가 제법 나온 거를 옆에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게
이거는 뒤쪽에다가 제가 체크를 또 한 것이어서 뺀 것 같지는 모르겠는데, 자, 24년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24년은 서울과 지방이 같은 날에 보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각 챕터로 기획조직인사지휘 통제 챕터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가 개념을 정의하는 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제가 넣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은 전체적인 걸 보면 지금 기획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 챕터인 기획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획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당뇨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을 기획하세요 라고 하면 뭘 정해야 되는 거지, 그쵸? 교육의 목표라든가 이거를 누가 시행할 건지, 누구한테 어떤 대상자에 할 건지, 언제 어디서 시행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설정하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1번에서도 보면 육가 원칙이 나오죠.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시행할 건지 사후가 아닌 사전 동그라미, 사전의 행동 방향을 정하는 거고요. 우리 기획의 계층화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제일 먼저가 신년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목표를 정한다. 이게 24년 문제에서 나왔었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정하는 과정이고요.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다. 이것도 실제 기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디귿번 우리 통제를 하려면 어떤 걸 가지고 통제를 할까요? 예산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산은 기획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당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를 들 거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 거다라고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 통제해서 어떻게 하지? 실제로 그 100만 원의 예산이 주어졌으면 그 100만 원을 잘 썼느냐 하는 것이 통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어디다? 기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다.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 답까지 항에 속하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기출문제 대부분의 답까지 항이에요. 그래서 얘 세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미음 보세요.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그러면 이게 뭐지 여러분? 아까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러면서 이거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도 이건 제가 빼먹었는데 기획의 계층화 또 설명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기획조직인사지휘통제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이죠.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게 기능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이 기능은 서서히 그 각각의 챕터별로 들어가면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조직은 목적 달성하기에 공식적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자원을 조정 분배,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를 서류하고 직무를 서술하는 게 직무기술서죠. 그 다음에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게 직무 명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원을 이용하기, 책임과 의무를 배분하기, 타부서와의 업무 활동을 조정하기,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음에도 조직, 조직구조, 직무관리, 조직문화, 조직변화, 이게 조직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요. 인적자원관리는 사람을 확보해서 그 사람에게 업무를 줘서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번 기억하셔야 되겠고, 확보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노사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4년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만 옆에 써보세요. 자, 직무수행, 평가, 보상입니다. 하나만 쓰세요. 그 옆에다가 기능 옆에. 여러분, 직무수행, 평가, 보상은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알고 계시죠? 지금 실강에 참여하신 선생님 중에 우리 두어 번 정도 이제 참번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직무수행, 평가, 보상은 지금 리을에 어디에 들어가요?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노사협상 항목에.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아, 네. 직무수행 평가 보상은 유지관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직무수행 평가를 해서 고가를 해서 그 사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직원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고, 평가 보상도 유지관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휘가 들어간다. 그럼 항상 들어가는 글자가 리더십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 기억번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주장행동, 갈등관리, 조정협력, 스트레스관리 이런 거는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 자, 통제요. 업무 성과나 결과 표준을 설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목표와 비교돼서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24년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직무 성과를 측정한다. 그러면 어디예요? 성과 측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행된 업무 성과가 계획된 목표나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라는 것이고, 아까 이 문장이 기획의 디귿번의 문장하고 해당되는 거죠. 그죠? 기획에서 만든 그 기준하고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전에 설정했던 목표나 목표 설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 이게 잘 만들어졌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에 대한 개념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게 기획번, 니은번입니다. 디귿번은 전부 통제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리에서 벌써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칩니다. 이거는 그렇구나. 정의만 조금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챕터별로 들어가게 되면 기획의 그 각각의 정의는 다시 한번 반복되고요. 기능은 외우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다 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서 유인물에 5가지 주요 관리 과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내용들이 그림으로 쉽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통제에서 한번 봐보세요. 결과 업무 성과 표준을 측정한다. 결과를 분석 평가한다. 그 다음에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땡.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라고 문제를 제가 내면 여러분들이 어떤 틀린 답으로 갈까요? 기획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상을 위해 앞에다가 실행 성과라는 말을 하나만 써주세요. 실행 성과. 그래서 실행 성과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그러면 훨씬 통제로 답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통제 마지막 땡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조직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생산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그 다음에 그 세부 항목으로 효과성, 효율성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생산성은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 보시면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투입은 인풋이죠. 자원을 얼마나 적절히 투입했냐. 산출은 목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풋과 관련되는 것을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보세요.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가죠. 수행한 이게 산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원 활용의 정도를 고려해서 한 거다. 그러면 여기에 자원 활용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원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쵸? 업무의 양과 질이 올라갔느냐 보는 게 생산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간호사가 4명이 있고 환자가 40명이 있어요. 이게 A 병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간호사가 2명이고 환자가 30명이 있습니다. B예요. 그러면 어떤 조직이 더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선생님. 자, 여기는 한 명당 몇 명을 보는 거지? 10명. 그럼 여기는 한 명당 15명. 그러면 그 조직에서 생산성이 좋은 조직은 이 B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그룹을 더 선호하겠죠. 그죠? 그렇게 여기 보면, 자, 간호사 한 명이 15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한 명이 10명의 환자를 보는 것보다 조직에서는 훨씬 생산성을 크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별표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사실은. 자, 동일한 투입량.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투입을 동일하게 했어요. 그럼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동일해. 그러면 얘가 올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산출은 동일하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산출을 동일하게 하려면 투입량을 줄여야지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이것은 문장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충분히.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 시절에 이게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은 효과성과 효율성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별표하세요. 5번은 별표. 생산성의 두 지표인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라는 상호 보완적인 거에 동그라미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똑같은 동일한 문장으로 2번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틀린 문항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상호 보완적인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틀린 문항이에요.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의 문제들이 한 7, 8년, 4, 5년 이런 주기로 동일한 문장들이 반복되는 거를 기출문제에서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상호 대체, 효율성과 효과성은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라고 틀린 문항으로 유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완적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효과성과 효율성을 표현하고 있는 게 생산성이에요. 얘네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서울지방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자, 효과성은 아웃풋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 달성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가치 추구 개념이다, 동그라미. 효율성은 얼마나 자원을 잘 이용했느냐예요. 그래서 능률성 동그라미, 자원 인력 수단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럼 실제 문제는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 3번은 뭐스 들어갑니다. 자,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특히 효과성, 올바른 일 자체가 옳은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적 달성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관계 질을 측정한다, 대외지향적 개념이다, 목적 달성, 장기적, 결과의 극대화,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 가치적 개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비교를 해보세요. 효율성은 옳은 일이 아니라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투입 대 산출의 비용이고, 그러면 세 번째 봐보세요.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 그러면 이건 효과성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기술 수행과 관련되는 이 말 때문에 효율성으로 가게 되고요. 수단인 거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단기적이다. 수단을 측정한다, 비용 최소화다.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 개념이다.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 대부분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머스트로 가게 되고요. 다음에 자, 효율성과 효과성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하나의 예로 지금 문제가 나온대요. 자, 제일 먼저 고효율성, 고효과성을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자, 효과성은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고효과성은 목표 달성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효율이기 때문에 자원을 잘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목표는 뭘까? 고객이 그거를 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질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사고 싶도록 하는 거는 목적을 달성한 거야. 그런데 고효율이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과 질적인 측면에서 사고 싶어하는 제품 이 항목이 들어가면 고효율, 고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효율, 저효과 보세요. 그럼 저효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고객이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효율이야.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어. 그럼 뭐야? 질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이 너무 낮아서 고객이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효율, 고효과성. 고효과니까 고객이 사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저효율이요. 자,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효율, 저효과성은 저효과성은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고효율이야. 너무 질이 좋은 거. 이런 것도 사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원하지 않죠. 그래서 각각의 위의 거 정의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고요. 제가 가끔씩 단원 문제에서 이 예를 가지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조금 틀린다고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은 여기는 그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간호관리의 정의와 특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관리의 정의와 특성을 배웠어요. 그럼 그 앞에 간호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어렵지는 않아.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간호만 빼보세요. 그럼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중심으로 기획, 조직, 지휘, 인사, 통제하는 과정이다가 관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호관리는 간호조직이라는 말이 들어지고 여기서 인적 자원은 환자가 아닌 간호사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이 말만 들어가는 거지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별표 하세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길리스라는 사람이 체계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체계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간호관리은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길리스라는 학자가 체계 이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입, 전환 과정, 산출로 연결되는데 이 전환 과정 안에 간호 과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 과정은 여기 보세요. 간호 과정은 투입에서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에 속하는 게 간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자, 간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요. 그러면 목표는 뭘까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원을 활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원? 간호 지원들의 노력과 자원을 해서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관리 과정, 여기 보세요. 간호관리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원 기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 전환 과정에 속하는 게 간호관리 과정, 지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지원 기능에는 자, 의사소통, 의사결정, 동기부여.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간호관리의 지원 기능에 속하는 걸 찾아라,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관리에 필요한 관리 기술을 또 뭐라고 정리하냐면 의사소통, 정보체계, 동기부여, 스트레스, 시간관리,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그룹관리, 이거를 필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번도 실제 기출문제예요.
간호관리에 필요한 관리 기술이 뭐냐라는 것도 오래된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알아보기 보세요. 간호관리의 목표요. 대상자의 측면에게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의 만족과 안위를 도포하는 거고, 조직의 성과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이 목표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건 뭐 안 외워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특성 보세요. 그러면 아까 관리의 특성에 간호자만 들어가면 간호관리의 특성. 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가 관리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간호관리는 간호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도 인적 요소를 중요시해요. 그러면 간호조직에서는 어떤 인적 요소? 환자가 아닌 간호직원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 추구적이라 그랬죠? 목표 지향적. 그러면 목표가 뭐냐고요? 우수한 양질의 간호 제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고, 양질의 간호를 위한 자원과 기술의 활용이 요구되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리의 특성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을 보면 일단 앞에 굵은 글씨는 기본으로 갖고 갑니다. 이 5가지 항목도 실제 문제였어요. 자, 종합과학적 관점의 연구 분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간호관리 그러면 간호학도 들어가 있고 관리학도 들어가 있고 경영학도 들어가 있고 교육학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과학적 관점의 통합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간 중심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환자가 아닌 간호사를 중심이라 한다는 거, 간호사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과 지향성, 유효성, 효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기법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제시하는 것을 상황 적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간호학은 우리 자체 고유에서 시작한 학문이 아니죠. 서양에서 도입해서 받아들여진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이죠. 경험적 관찰에 근거를 둔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도 타당도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5개 굵은 글씨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호관리의 필요성은 1번부터 5번까지 굵은 글씨를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의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이제 병원이 점차 대형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과학기술 정보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요구에 따른 간호사 역할이 점차 필요하다는 거고, 고객 욕구의 다양화, 그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다는 거죠. 자, 간호 서비스가 이제 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들 중심, 고객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고로 전환이 되면서 고객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또 그래서 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만을 표출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고요. 자, 병원의 인증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강조된 게 환자 안전입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 및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자, 병원에서 가장 인력이 많은 부서가 간호부서거든요. 그래서 간호부서 인력 관리만 잘해도 병원에서는 효율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관리의 비중 증가가 필요해서 간호관리가 필요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호관리자의 유형을 살펴봅니다.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로 나눠집니다. 최고관리자는 가장 탑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최고관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최고관리자의 역할,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의 하는 일, 일선관리자 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문제긴 하는데 막 섞어놓고 문제가 나갑니다. 자, 간호조직에 정책 수립하는 사람은 대장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조직 지휘 통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간호단위의 그러니까 간호부서의 목적을 정하는 사람이 최고관리죠. 각각의 부서가 어떻게 상용하는지 정하는 사람, 또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외부 환경이 병원이라는 조직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최고관리자가 빨리 캐치해서 뭔가를 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외부 환경과 상호자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최고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 2, 3, 4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표하시고. 그러면 최고관리자 누구예요? 간호부로 되어 있으면 간호부장, 간호본부로 되어 있으면 간호본부장, 최근에는 간호부원장으로 많이 승격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간호이사, 기업병원들은 간호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관리자 먼저 볼게요. 구성원들을 매일 감독하고 지휘하는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흐름으로 보셔도 금방 아실 건데 1번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책임간호사 차지널스죠. 일선관리자고 팀리더 1차 간호사 사례관리자인데 여러분 평간호사도 일선관리에 속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임상에서 평간호사 선생님 무슨 평간호사가 일선관리자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환자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우리 너싱 프로세스 해가지고 간호진단 내리고 중재기획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행평가. 이런 거에 책임을 지는 거가 평간호사이기 때문에 평간호사도 일선관리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중간관리자는 최고관리자와 일선관리자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히 2번 별표 간호부서 정책 방침은 누가 정해요? 최고관리자. 그러면 그걸 정해놓으면 그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지시 확인, 통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별표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계획을 세우고 조직의 정책, 절차, 규칙을 정한다. 그래서 실제 2번과 4번이 실제 기출문제 답과제항이죠. 자, 그러면 간호과장. 간호부장이 최고부장이면 최고관리자면 그 밑에 과장이 있게 되고요. 팀장, 차장, 파트장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간호단위 책임간호사, 팀리더, 하위관리자가 있게 되면 수간호사. 요즘에는 너싱 스테이션을 너싱 유닛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닛 매니저도 수간호사를 말하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수간호사, 유닛 매니저들이 중간관리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기획조직 지휘 인사통제에서 자, 최고관리자로 올라갈수록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해요? 기획. 그 다음에 일선관리자로 내려올수록 지휘를 더 많이 하게 되죠. 통제 기능은 거의 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조직은 자, 중간관리층과 일선관리층에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인사는 자, 최고관리층에 더 많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요 간호관리자의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더 알아보기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도 오래전에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기획조직 인사지휘 통제에서 그 비율 같은 게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거를 참조로 더 알아보기랑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쿼츠의 관리 기술로 들어가겠습니다.